그 이제 한때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이 다 생소한 분은 처음입니다. 근데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서울서 몇 분 오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오셨나요? 강화에서 오시고 우리 장주님은 오시고 또 지금 오고 계십니다. 오고 계시고 오고 계시고. 그래요? 지리산에서 왔어요. 그래요? 제가 오늘 뭐 이 강의하는 부분의 내용은 좀 분량들은 많은데 일단 압축하고 해가지고 엑기스만 일단 전달하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원래 역사를 여기 오신 분이 다 역사를 좋아하고 역사를 아마 굉장히 관심 갖는 측면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도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그 중에서 저는 역사를 이렇게 공간적으로 보는 공시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에서 시간을 관통시켜 보는 통시자적 관점을 많이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장보고 대사를 연구하면서 그분의 그 성공 비결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하려고 보니까 당시 고대 동아시아 국제 관계사라든지 이런 걸 쭉 보면은 그 비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 천년의 역사라고 하는 호남이 지켜온 천년의 역사라고 하는 걸 정작 스스로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자리에 제가 선 거고요. 일단 제가 설명한 부분 중에서 혹시 이제 시간이 좀 지루하시면은 빨리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길게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 호남의 트라우마라고 하는 걸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정작 우리가 천년 동안 지켜온 어떤 낙인 찍힌 원인이 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이 호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글로벌 시대, 개방화 시대, 국제화 시대, 네트워크 시대에 잘 맞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떤 면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호남의 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 제가 지금 현재 겪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와이프하고 요수에서 차를 타고 오는데 굉장히 큰 도로입니다. 교차로에서 저는 분명히 가고 있는데 상대 차가 신호를 갖다 전혀 무시해가지고 와서 그냥 부딪혔어요. 그대로 집사람이 거의 잠을 못 잡니다. 우선 MRI 찍어보든 모든 걸 해도 다 깨끗한데 문제는 이게 제 차 타고 가다가 내가 좀 약간 브레이크 세게 밟으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그저께 이제 또 집 앞에서 교통사고 난 거 보고 난 다음에 계속 힘이 빠져가지고 걸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한번 또 응급실에 또 실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집사람이 내가 차를 갖고 가는 걸 자체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도 갈 때도 그냥 이제 대중교통 수단 이용하고 오늘 또 뻔히 집에 차 있으면 금방 오는데 더운데 이걸 꼭 놔두고 가라니까 할 수 없이 놔두고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좀 먹고 가겠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그렇게 제가 볼 때 큰 것도 아닌데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이렇게 심한데 정예림에 난 사건 보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사건을 조작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무고하게 죽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연루된 사람들이 아니야 1000여 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예림하고 서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사돈네 8촌이 되면은 다 조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의 트라우마는 어땠겠을까? 또 동학에 대한 부분도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또 5.18 우리가 최근에 가까이에 느꼈던 이 5.18의
이게 거의 한 지금 40년도 안 되는 세월인데 지금 이 그쪽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 현재 눈 뜨고 뻔히 이렇게 사진처럼 옮겨가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해놨냐면은 여기 저 택배 기사들이 바쁘게 지금 홍어를 갖다가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나는 이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강주 사태가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그러는데 만약 이게 왜 호남 사람들이 아니 당시 5.18에 참가한 사람이 내가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지. 왜냐면 이게 만약에 당시 북한에서 군인들이 한 300명 넘어왔다면은 당시 경비 섰던 우리 군인들 모든 사람들 다 문제예요. 아니 뻔히 눈 뜨고 다 우리가 휴전선을 지키고 다 이렇게 지키는데 아니 이 북한 공산 한 명도 아니고 몇백 명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 상황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심각한 어떤 국가적인 군사적인 측면이 돼요. 그런데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그 어떤 당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내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조선노동당 뭐 누구고 이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걸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본인이 입증한.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사고 나면은 아니 의료사고는 의사가 어떤 그 원인에 의해 사고가 났는데 환자가 내가 그 의사가 가시를 내가 밝혀야 되는 이런 지금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호남을 비하하고 폄하하고 뭐 이런 것은 그것도 진짜 억울한데 하나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희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여기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아주 속된 표현은 열통 터지는 거죠, 그죠? 뭐 이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 이게 꼭 우리 사람들한테만 이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요즘 보면은 지금 이쪽 호남이나 전라도에 대한 비난이나 폄하 어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야 좀 너희들 좀 다르다 이런 차별에 있어서 되어지는 지역 감정이 아니라 혐오하는 거죠. 여기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가 사실 하나만으로 결혼 둘이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뭐 결혼하려고 하면은 출신이 어디야? 그쪽 믿을 수 없어. 결혼하지 마라.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취업을 하러 서류 내면은 아예 그냥 서류에서 이쪽 지역은 배제시켜버리고. 특히 그 옛날 삼성의 김 변호사인가 그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냥 여기 출신 서류는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떠돌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지역 감정의 희생자다 이런 어떤 차원보다도 왜 이 지역에 단순히 태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비난이나 조롱거리가 돼야 되느냐. 이 부분은 특히 인터넷 발달되면서 이런 게 아주 이제 양산되고 아주 도매금처럼 처리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불안이라고 하는 거, 공포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상상이 99%래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누가 호남이나 무슨 이상한 말 한마디만 들으면은 이게 줄줄줄줄이 이게 상상을 더 오버해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과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분명하게 어떤 문제를 치유할 때 해법이 그래서 이제 이 낙인 찍힌 이 이론이 스티그마 에펙트라고 하는 이 이론이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저 사람에 대해서 너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뭐 하면은
그 당사자는 태어난 어떤 그 DNA나 이런 게 없이도 이렇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변에서 왕따 시키면은 왕따 당한 사람은 거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또는 거기에 자기 주목을 끌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또 나쁘게 보여요.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는 굉장히 옳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도 상대방이 볼 때는 그냥 너는 한번 낙인 찍히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나쁘게 보이는 거죠. 이 이론의 그 배경이 그 하버드 로버트 로젠탈 교수라는 사람하고 에놀의 그 제스콘 교장이라는 사람이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기에 있는 학생 수가 예를 들면 60명인데 한 30명은 무작위로 그 선생님한테 사전에 처음 정보를 이 친구들은 IQ가 좋다. 이 정보 하나만 주고 8개월 뒤에 다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선생이 저 친구는 심리적으로 공부 잘한다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6개월 동안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그렇다고 너는 아이디어 좋으니까 뭐 이런 표현 없이. 근데 결과는 뭐냐? 그 30명이 공교롭게 다 성적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한번 너는 낙인 찍히면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정말로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능력을 백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능력도 발휘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옥죄는 거죠. 옥죄는 거죠. 이게 이 낙인 찍힌 이론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여기 호남에 기반을 두고 태어난 사람들의 공간적인 모든 여기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반역, 너희들은 아주 그 문제 있는 사람 이렇게 취급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장점을 오히려 발휘 못하고 엉뚱하게 나쁘게 자꾸 나가는 이 현상이 바로 이제 낙인 찍힌 이론인데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억울한 사람들, 억울한 피해자가 치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낙인 찍힌 가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그게 뭐냐면 맨날 이쪽 지역에서 시위하면 또 가격한 시위라고 해요. 다른 데도 뻔히 노동행위에 뭐 이렇게 시위를 벌여도 그쪽에서 다른 쪽에서 시위하면은 그건 앞에다 가격자를 안 붙이는데 그냥 여기에서 뭐 기아차나 어디서 뭐 이렇게 좀 시위한다 그러면 앞에다가 가격이란 말을 붙여요. 또 그 다음에 내가 낙인 찍힌 게 이게 내가 원인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항변하거나 내가 좀 어떤 이게 다른 얘기를 주장하면은 그래 맞아 너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예? 그것뿐만입니까? 이번에 백남기 씨가 뭐 이렇게 가서 했다는데 그게 유엔 인권위에 지금 가가지고 얘기될 정도로 진짜 그 얘기가 굉장히 하잖아요. 근데 그 딸 얘기가 뭐냐면 도대체 국가는 조사도 안 하고 정의도 안 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해요. 국가 권력에 대해서 개인의 인권이 희생되는 것에 대해서 좀이라도 뭘 하면은 저놈은 문제 있는 놈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렇게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을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바라보다 보면은 막강파식 범죄가 일어나요. 최근에 어떤 섬 사건 때문에 그쪽 지역은 지금 관광객도 안 가고 특산품도 안 팔리고 아예 그냥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들을 안 팔겠다고 하는 거고 호주에 이렇게 천일염 수출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중단돼요.
자, 여기에 유독 그래. 유독 뭐냐면은 언론들도 보면은 다른 지역에는 뭐 사건 터져도 그렇게 안 갑니다. 이 앞전에 여수에서 그 한번 그 원유 그 선박이 와가지고 부득 들이받아가지고 원유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한 3개월 동안 취재했습니다. 근데 부산에서 원유 유출 사건 큰 거 하나 더 있어요.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어나는 무슨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유독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이걸 갖다가 미시경으로 올 게 아니라 거시경으로 딱 들다가 학대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병이 이렇게 생겼어요. 병이 생겼는데 최근에 제가 좀 상식은 뭐냐, 모든 병은 36.5도 이하의 온도만 되면은 다 질병이 나와요. 그러면은 36.5도 이상만 올리면은 내 체온이 절대 병 안 걸린대요. 근데 36.5도의 온도를 내가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전기장판을 떼거나 이게 열을 가하면은 오히려 질병이 확산되는 거죠. 우리가 곰팡이가 있는데 곰팡이를 없애려고 갖다 온도 높은 그걸 갖다 이렇게 난로를 하면은 이게 조금 했던 그 곰팡이가 전체로 확산되듯이,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빛으로 체온을 올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체온 1도로 올리면은 면역력이 5배 정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 이 상황에 이 치유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치유법을 면역력을 길러가지고 우리가 내 내공을 찾아서 나의 이 치유력으로 현재 이 지금 우리한테 낙인 찍힌 이 족쇄를 벗어 던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하는가 몰라도 저는 후자 쪽입니다. 후자 쪽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내가 나에게 어떤 정말 하지도 않았는데 낙인이 찍혀 있으면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어떤 치유력을 발휘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주홍글씨가 쓰여져 있지만 이건 내 개개인의 범죄로 인해서 낙인 찍힌 게 아니라 지역의 차원이다 보니까 이 주홍글씨를 벗어나는 방법이 내 개인의 퍼스널 브랜드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호남 혐오증을 돌파하는 방법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문제를 하려면은 내 개인의 퍼스널 브랜드도 높여야 되고 더 나아가서 지역의 이미지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이미지라든지 이런 내 개인의 인지도, 내 개인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같이 부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긍정적 관점에서 행동을 바꿔가지고 나의 그 브랜드, 마케팅, 이 이미지를 바꾸고 이 이미지를 변신시켜서 인지도를 확대하고 그 인지도를 확대해서 주변에 신뢰를 회복하는, 그럼으로써 평판을 높여가는 이런 어떤, 방금 이 부분은 우리 개개인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방법 있죠. 또 하나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이 지역의 이미지가 좋아지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의 브랜드도 높아져요. 지금 한평은
제가 그 오지는 아닙니다. 오지는 아닌데 옛날에 얼마나 못 살았으면은 유배 온 사람이 한평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배를 간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먹고 살만한 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진도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그 다음에 뭐 신안에는 아예 그냥 중범죄들 보내죠. 근데 한평에는 그 한평 군수라고 이석경 군수 하는 말이 자기들 누구 유배 온 사람을 찾으려 해도 거기는 없다 보니까 뭐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이 나비 축제를 여는 거예요. 근데 이 축제 열어가지고 한평의 이미지가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졌습니다.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 순천만 있잖아요. 순천만. 그 순천만 갯벌은 꼭 순천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쪽 저 서남해안은 허벌나게 많아요. 다 보이는 게 다 갯벌이에요. 그런데 딱 순천은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꾸 이 철새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좀 시슈가 걷어가지고 이제 먹을 게 겨울철에 없다 보면은 거기다가 뭘 이렇게 사서 놔뒀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철새들이 자기들이 전 세계에 있는 철새들한테 애써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 저기 가면은 뭐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엄청나게 많이 오고 그러니까 또 이 운동하시는 분들은 더 사다가 또 갖다 놓고 어느 순간에는 아예 그 지역에 가을철에 이렇게 생산한 나락 같은 것을 아예 그 통째로 샀어요. 통째로. 그래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수확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둬가지고 철새들이 먹게끔. 그러니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철새들을 못 죽이게 야거나 이렇게 하는 거 계도하고 그 다음에 그 전기선에 이렇게 또 많이 희생당하니까 그것도 그쪽에서 많이 하고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람사르 협약에 가입했어요. 그때 어느 순간가 그 순천 시장님이 하고 저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제 이 순천만을 보호해야 되는데 순천시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그쪽은 구도심권은 이제 포화 상태니까 좀 도시를 확장하려고 좀 예연을 확장해야 되는데 자꾸 이 순천만 늪지 이쪽을 자꾸 겨냥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가 몸값도 싸고 모든 게 싸니까. 그래서 이 도심의 이 개발, 이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중국 사람도 엄청 좋아하고 일본 사람도 좋아하는 게 정원 문화인데 거기다 한번 정원 한번 갖고 보시오 그랬더니 이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진짜 정원 박람회가 있었던 것도 파악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원 박람회 있고 또 그 다음에 국가 정원이 됐고 1년에 한 600만 명씩 오지 않습니까? 순천에 사는 사람들은 다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호남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별세계에서 온 사람으로 다 치고요. 가면은 친절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주고 뭐 하니까 세상에 이런 게 어디가 있나 이렇게 간다. 그러면서 요수도 요수 박람회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1년에 한 600만도 안 왔어요. 지금 1300만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미어 터져가지고 자꾸 그냥 그 호텔 지을 때 호텔 운영 안 될 걸 다 걱정했는데 지금은 비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요. 여기 제가 태어난 고향이 여기입니다. 완도 청산인데 저는 지금도 내 고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왜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이미지가 그렇게 굳어있잖아요. 늘 보던 거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슬로우시티 지정돼가지고 오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다른 데는 우리가 많이 가봤잖아요. 섬을 많이 가봤는데 이제 다리가 많이 나아지고 뭐 하다 보니까 이 섬에 대한 동경의식이 많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주도도 마찬가지. 이게 근데 여기는 아직도 뭔가 남아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지역의 이미지를 바꾸거나 개인의 브랜드를 바꾸면은 예를 들면 최경주 선수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오면은 사람을 달리 보는다. 그 동네에서 그런 사람이 나와? 이게 뭐 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히려 이미지를 바꿔보자. 아까 낙인 찍힌 이 스티그마 에펙트를 바꿀 수 있는 비법가 그러니까 치유하는 이론이 뭐가 있냐면 피그말리온 효과 이론입니다. 낙인 찍힌 것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것인가 라고 해가지고 연구된 게 이 피그말리온 효과인데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은 그 그리스 쪽에 있는 사람 쪽에서 볼 때 정말 얼굴이 못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결혼을 하고 싶어도 선을 보면은 아예 그냥 어떤 이 여자분들이 외형적 얼굴만 보면은 동물같이 생겼으니까 아예 애프터가 안 오는 거죠. 애프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 고심고심하다가 자기가 멋진 이 조각상을 여자 조각상을 만듭니다. 그랬더니 어떤 축제 그리스 축제 때 네가 간절히 원하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기 살기식으로 자 총각을 벗어나기 위해서 간절히 매달렸는데 드디어 이 조각상이 멋진 아가씨로 표모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건데 바로 이처럼 간절히 원하면 또 그 다음에 사람을 볼 때 아까 이 우리 저 낙인 찍힌 호남 사람들을 갖다 바라볼 때 야 그동안 정말 그 살아온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잘할 수 있어 힘을 주고 격려하고 정말 긍정적으로 이렇게 만약 한다면은 아까 낙인 찍혔던 우리의 이미지가 완전히 벗어나서 피그말리온 효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디언의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10,000번 이상 반복하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정말 이 일이 아닌지 긴지를 한번 해보려면은 우리가 그동안 정말 제가 이 강의 이야기 할 때는 아주 그냥 피를 토하는 시기에 절절절절절 하는 시기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정말 이제 아주 기쁘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우리가 스스로 긍정적 에너지, 긍정적 생각을 갖고 나를 갖다가 그동안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면은 자꾸 위축되고 매너리즘 쌓이고 그다음